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개 이 같은 연인 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여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연인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10월에 피고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 사기죄 처벌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 능력을 속인 경우는 물론이고 기혼 여부 등을 속인 때에도 차용금 사기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 증여인지 여부와 갚을 능력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전 대여 및 거짓말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돈을 빌린 이가 결과적으로 갚지 못할 재정 상태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빌린 당시부터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차용금 사기 고소를 피해자 혼자 진행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 간 사기죄의 경우 연인 입장에서 알아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변제 능력 등에 대한 거짓말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고소대리인이 차용금 사기 고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연인 간 차용금 사기의 가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금전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의 사기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액이 5억 원 이상만 되어도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인에 대해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금전 사기를 저질렀다면 1회당 차용액이 아니라 빌려간 돈 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상 요건인 5억 원 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차용사기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검찰에서 구속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망설이지 말고 차용금 사기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차용금 사기 고소에 성공하면 판결문 또는 공소장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처벌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으로도 금전대차 계약의 취소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후에는 피의자가 재산은닉 등에 나설 수 있으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는 물론 민사 가압류 등을 선제적으로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